경상투데이 박윤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이제 후보로 나오는 분이 5명 되는데 혹시 경선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무소속으로 나오나요? 당을 한번 바꾸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고민이 따릅니다. 결국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당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현재 문재인 정부의 김봉대 후보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90명 정도는 헛방입니다. 올라가면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하나 다른 거는 구미가 2018년도에 지자체 선거에서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구미를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은 절대 안 돼요. 그냥 나가지고 뭐 좀에 찡찡거린다고 주겠습니까? 쓸 데 많은데. 당장 서울, 경기,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은 지방보다도 수도권이 인구가 더 앞섰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모든 자원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냥 징징대가는 안 됩니다. 진짜 깃발과 관계없이 다음에 내 재선과 관계없이 사고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저는 정부가 정치, 외교, 국방 잘하는지 뭐하는지 저는 솔직하게 판단 못합니다. 왜? 숨겨진 비사가 너무 많고 숨겨진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알지 않고는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미를 위해서, 우리 구미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봉재 의원님한테 의사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하실 수 있는 일들 그 의사로서요. 우리가 그 인명은 인명이고 우리 정치사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18세까지 지금 선거의 연령층이 지금 맞춰졌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한 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18세의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성인의 기준이 18세, 19세, 20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한 국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려고 그러면 기준은 동등해야 돼요. 왜 기준이 18세도 있고 19세도 있고 20세가 되는지는 그거는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8세가 됨으로써 정치적인 이익이 어떻다 저떻다 이래 나오는 것도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진보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솔직하게 정당 정치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정당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나는 진보다 보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 교육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하기 이전에 집에서부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보수가 좋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진보가 좋아라고 집에서 교육이 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정당 정치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외뉴스통신 박원정 기자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시길 철새가 되어다 나오셨거든요. 리더가 되어다 나오셨고 철새는 수천수백킬을 날아가면서 그 이후 목적이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당은
각자의 어떤 진보 정당, 보수 정당 뭐 여기까지 뭐 있으면은 그 나름대로의 정강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후보께서는 보수 정당에 계시다가 당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 본인이 신이 바뀌신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떠한 유권자의 신뢰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고라는 게 한순간에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사람이 이제보다 나이, 그러니까 연세 좀 되신 것 같은 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수십 년 살아오면서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하셨는데 그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앞전에 있던 정당에서 지금 바뀌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본인의 어떤 신념의 사고가 바뀌셨기 때문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철새든지 말하는 그것 때문입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그 이제 외교 정책, 그다음에 기본 이념, 뭐 진보는 평등이고 보수는 자유고,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나누는데 지금은 사실은 진보와 보수의 기준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에 얼마나 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진보나 보수는 저는 사실은 진보나 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는 합리성을 가졌을 때 진보도 좋은 거고 합리성을 가졌을 때 보수도 좋은 겁니다. 부패한 보수는 나쁜 겁니다. 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진보도 나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왜? 구미가 잘 돼야 되니까. 구미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최적의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뭐 철저하게 해도 밖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겁니다. 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의 선거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백화점이라면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놓는 겁니다. 지자체장은 그 백화점 내에 물건을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가 지자체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한정된 예산에서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느냐가 지자체장이니까 주어진 예산에서 그 이상 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의 중대성, 시급성, 그다음에 파급성,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여당의 도움 없이 돈 없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총선에 나왔을 때는 무조건 힘있고 돈 줄 수 있는 여당과 손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질문 뭐 어려운 질문 막 뚫린다. 좀 살살해져 있어. 네, 경북 IT뉴스 대표 박명숙입니다. 살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왜 구미의 국회의원을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살하는 거 다인 것 같은데 포괄적인 질문은 사실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구미시의 재정 자립도입니다. 구미시에는 다른 도시의 재정 자립도입니다. 44%입니다. 구미시가 재정 자립도가 독보적입니다. 여러분 재정 자립도가 높다 하면 되게 좋은 거겠죠. 재정 자립도 높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 구미의 예산이 정액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책정될 때는 기본으로 주는 기본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정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미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세액이 있습니다. 기본세액은 노인복지,
그다음에 환경 문제, 땅 넓이, 인구에 따라 가지고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미시의 땅 인구가 변해도 지금 100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뭐 행정부 자체에서 딱 정해진 기준이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국책 사업을 다가와가지고 그 국책 사업을 반드시 1대1 대응을 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들어가는 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정을 국책 사업을 못 따오니까 재정이 투여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재정 자립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국책 사업을 따오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가고 재정 자립도 높다고 밖으로 선전해 먹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국책 사업을 따가와 재정이 자꾸 고갈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액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누구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서는 겁니다.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예산 많이 따오신다고 적임자가 예. 많이 있습니다. 신한부 이성우 기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김봉재 예비 후보님은 구미 발전과 함께 오늘의 강남병원이라든지 오늘의 오늘 이 자리까지도 함께 발전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따져나가 보려고 할게요. 저도 좀 몇 가지 좀 짚을 게 있었는데 그건 좀 생각을 하고 이 기자 출마 해결문에 보면 주요한이 세 가지를 밖에 나왔습니다. 공기업을 유치하겠다. 기업 유치 예산 2조 5천억을 확보하겠다. 신공항 연계철도 지상 다시 구미 상당역을 신설하겠다. 스마트 상당 공단 재생사업 원활한 추진 및 추가 지원을 확보하겠다. 근데 공기업 유치하겠다, 기업 유치 예산이 2조 5천억이라든지 스마트 상당 이런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새롭게 올 초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공항이 구미 인근에 유치가 되면은 그 연계된 철도 부분에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는 그 내용인가 싶어서 지금 여쭙고 싶으니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보라고. 지금까지 나왔는 이야기의 그 부분을 토대해서 또 제가 하나 더 그 부분과 짚고 있는지를 싶어서 한번 던져서 이야기 말씀을 주고 싶은 것과 같이 함께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신공항 연계된 철도 부분이 원래 처음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STX, KTX는 어려운데 STX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 철도적인 측면에서 지적이 되어 있거든.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서 STX 연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가능성이 있느냐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 의원님도 그 축구 쪽에서 이 공약을 내놨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KTX나 STX가 구미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납부되는 부분 속에 상당히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구미역의 KTX 이것저것 다 협박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STX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STX가 만약에 그렇게 경과가 된다고 보면은 구미 인근에 공항이 있고 하늘을 나르고 KTX가 STX가 서울하고 연계되는 부분 속에 거리를 가깝게 준다면 구미 부분 상당한 발전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발표된 부분을 지금 검토하든지 노력했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면서 어느 정도 답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앙에 어떤 추진된 내역이라든지 좀 에피소드를 거의 공약을 발표한다면 추진가를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철도하고 관련된 정보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이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짚고 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미를 바라보는 구미하고 중앙에서 바라보는 구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다르듯이 우리 구미는 굉장히 보수에 숨기고 110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엄청난 수출을 하는 대단한 도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올라가면 변방의 작은 도시 하나입니다. 228개 지자체 중에 한 개에 불과합니다. 이 KTX나 STX 일반 국도 고속도로가 우리 원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는 여기서 올라가서 해가지고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을 때 산자부하고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유도를 해내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큽니다. 이 노선은 이야기해가 나온 대로가 가장 적합한 노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가 만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만큼 중앙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의 선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KTX가 구미역으로 정차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구미역을 거쳐서 내려가는 동안에 10분 더 소요된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미의 이익을 위해서 10분 소요를 하는 대신에 구미 밑에 있는 대구 250만, 부산 350만, 경남 350만,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국민이 구미를 위해서 10분을 할애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 최적이 되는 방식을 다시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불가능한 방법을 자꾸 쑤시고 들어가면은 에너지만 낭비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바로 필요한 거는 김천 KTX에서 신호등 안 걸리는 직통 도로를 구미역까지 만들어 놓으려고. 근전에 그 검토했는데 보니까 500억이면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할 때 경부 KTX 만들 수십조 돈 들어갈 때 그때 사인 한 번만 더 찾아주면 그거는 옵션으로 4번 내가 받았을 거였습니다. 타임을 놓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500억도 큰 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지도 않으면 비현실적인 걸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돌리고 SK 이쪽으로 오는 것도 사실은 5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내용입니다. SK에서 공장 부지를 못 시작하고 있어요. 죄송한데요. 중점적으로 STX 검토 이 부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 부분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 노선도 아까 이야기했는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선은 구미 산단을